중국 희대의 양녀로 손꼽히는 서태후. 그녀는 매일 밤 다른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차없이 목을 날리는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청나라를 만국으로 이끌었는데, 그녀는 권력을 잡자마자 이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휘두를 만큼 야망이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내시들도 서태후의 머리를 빗겨주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엄청난 곤욕을 치러야 했는데, 머리를 빗겨줄 때 또한 긴장을 놓을 수 없을 정도였죠. 때문에 이련영이라는 내시는 소매가 넓은 옷을 입어 머리를 빗겨줄 때 서태후에 빠진 머리카락이 소매 안으로 떨어지게끔 했다고 합니다. 사실 서태후는 처음부터 이렇게 권력을 휘두를 만큼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내던 그녀는 17살에 뛰어난 외모로 청나라 황제 한풍제의 눈에 들어오게 되어 궁녀로 뽑히게 됩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그저 한 명의 후궁에 불과했고, 야심으로 가득했던 그녀는 궁녀의 신분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황제의 눈에 들어 출세하고자 하는 남다른 포부를 지니고 있었죠. 그렇게 서태후는 궁궐에서 고양이를 잃어 슬피 우는 연기를 펼치며 출중한 연기력으로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날 이후 이 둘은 뜨겁게 사랑을 나눴고, 한풍제와 서태후 사이에서 아들 동치제가 태어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의 탄생에 한풍제는 크게 기뻐하고, 서태후는 후궁 생활을 정리하고 황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한풍제의 정실 부인은 자금성 동쪽에 살았기에 동태후, 그 다음 부인은 서쪽에 살았기에 서태후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풍제가 동태후와는 낳지 못한 유일한 황태자를 서태후에서 낳게 되자 서태후는 많은 대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서서히 숨겨진 정치의 야욕을 드러내며 권력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죠. 이때 청나라의 상황은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아편 전쟁과 태평 천국의 난이 터지는 상황에서 궁정 내부에서는 서태후가 한풍제의 총애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했기 때문에 아들 동치제의 양육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성애는 뒷전이고 자신의 출세를 향한 열망이 더 앞서 있었던 것이죠. 급기에 한풍제가 죽자 청나라는 이제 동태후와 서태후가 권력을 서로 양분하게 됐는데, 서태후의 아들이자 유일한 황태자였던 동치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서태후가 실질적인 권력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때 동치제는 겨우 6살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서태후는 더 확실히 결정권을 쥘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굳히려고 했던 서태후는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대신들을 축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한풍제가 죽기 전 동태후에게만 남긴 유서가 있었으니 그 내용은 서태후가 분수도 모르고 권력을 농단하려고 하면 그녀를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풍제가 죽기 직전까지 서태후의 권력력을 걱정할 정도로 그녀는 권력의 야심이 대단했던 것이죠. 동태후는 이 유언 문서로 그녀가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막아두었으며, 이것은 서태후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서태후가 아무리 실권을 갖고 있다 해도 그녀에게 동태후는 매우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태후 밑에서 동치제는 어느덧 장성하게 되었지만, 어머니인 서태후는 무슨 일이든 간섭을 하고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치제는 자신의 못된 어머니보다 참하고 야심이 없는 동태후를 더 친애하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죠. 심지어는 동치제가 결혼할 여자를 고를 때가 되자 동태후와 서태후는 각자 집안의 여인을 신부로 추천해주는데, 이에 황제는 동태후 집안 여인을 황후로 맞이하였고 서태후가 밀어준 여인은 후궁으로 삼게 됩니다. 1881년 눈에까지 동태후가 죽게 되자 서태후는 완전한 권력을 독점하고 본격적으로 세상 최악의 악녀로 변모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서태후는 동태후 집안 사람이었던 자신의 며느리를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견제했던 동태후에 이어 동태후 집안을 완전히 밀어내고자 한 서태후는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를 끊임없이 갈라놓고 매일같이 며느리를 핍박하자 결국 며느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들 동치제는 서태후의 이러한 행보에 너무나도 실망한 나머지 점점 정치에 관심을 잃어갔고 타락해 갔습니다. 결국 기생들과의 활락과 주색 잡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던 동치제는 서태후의 소나기에 가둬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채 19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동치제의 죽음에 관해서는 천년두에 걸렸다는 썰과 주색으로 인해 매독에 걸려 사망했다는 썰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탐하기 위해 아들의 죽음마저 슬퍼하지 않았던 서태후는 서둘러 동치제의 뒤를 이을 인물을 고민하였습니다. 이미 권력의 맛을 본 서태후는 제대로 된 황제를 앉힐 리가 없었고 자신의 조카인 광서제를 황제로 세우는데, 광서제 또한 즉위 당시 4살이었기 때문에 서태후는 어린 광서제를 대신해 또다시 길고 긴 섭정을 시작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며 섭정을 이어나가게 된 서태후는 날이 갈수록 사치와 쾌락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서태후의 한 끼 식사는 현대의 돈으로 환산하면 800만원에 이르며 반찬은 각종 128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녀의 옷 또한 3000벌에 달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태후가 유명했던 것은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53세부터 젊은 남자들을 하나둘 데려오기 시작했는데, 남성들을 데리고 온 곳이 바로 이완입니다. 서태후는 이화원이라는 정원을 건축하는 데 엄청난 돈을 소비하였고,
중국 전역에서 젊은 남자들을 은밀하게 모집해 이화원의 낙수당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잡아둔 남자들과 날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서태후가 자신의 사생활을 숨기기 위해 자신과 함께한 남자는 이 사실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사형시켰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남성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동료가 불려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들은 일부러 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더럽게 해서 그냥 퇴출당하고 싶어한 마음이었죠. 이러한 서태후의 미남에 대한 욕구로 인해 베이징에는 미남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1889년 광서제가 19살이 되자 서태후는 모든 정권을 광서제에게 양해하고 공식적으로 정권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론 이화원에 들어가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동시에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그녀가 갖고 있었죠. 이 시기 끊임없는 서양 열강들의 압박 속에 청나라는 기존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강력한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양무운동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서양의 근대화된 무기나 기술뿐만 아니라 법이나 정치제도 같은 것을 받아들여 완전히 개혁하자는 메이지 유신이 진행 중이었죠. 그리고 1894년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싸우는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에서 전면개혁을 외친 일본이 승리하고 이때부터 조선은 일본의 손에 넘어가다시피 됩니다. 사실 청나라의 무기들은 겉만 서양식의 무기였고 군대의 기강은 바닥이었습니다. 여기에 체계적인 일본의 지휘부와는 반대로 청나라의 서태후는 군사력에 쓰일 엄청난 돈을 자신의 사치에 빼돌리다 보니 청나라의 패배는 당연했습니다. 청나라가 대만성과 요동반도를 일본에게 양도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선에서 청일전쟁은 종결되었지만 광서제에겐 치욕적인 조약의 체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청나라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서태후의 그늘에서 벗어난 광서제는 서태후의 정치적 관여를 차단하고 무너져가는 청나라를 살리기 위한 변법자강 운동을 주도합니다. 보수파인 서태후와 반대로 혁신을 주장하는 광서제는 100가지가 넘는 개혁안을 발표하고 개혁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숙청시키는데 이를 눈치챈 서태후와 대신들이 급하게 뭉쳐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세웁니다. 청나라는 광서제와 서태후의 대립 상태로 어수선해진 가운데 불온한 움직임을 느낀 광서제는 청나라 군부 세력으로 떠오르는 위안 스카이에게 서태후의 감시를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광서제의 큰 실수였습니다. 권력의 야망을 품고 있던 위안 스카이는 오히려 광서제와 개혁파들의 움직임을 서태후에게 보고하면서 그들을 배신해버리죠. 자신의 세력들과 함께 개혁파의 목을 날리며 광서제를 유폐시켜버리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개혁 정치는 불과 103일 만에 붕괴되고 서태후와 그녀의 보수파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자 청나라의 근대화는 뒤처지기 시작하였죠. 영원할 것만 같던 서태후는 말년에 가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녀가 나이 들어 노쇠해졌음에도 엄청난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데 1908년 본인의 생일잔치로 며칠 동안 과식을 한 그녀는 대장염의 일종인 이질에 걸리게 됩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 특히 오리고기를 매우 즐겨 먹었기 때문에 위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결국 서태후는 이질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가 죽을 때 다시는 나 같은 여인이 정사에 나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서태후가 죽은 지 4년 후 피폐해진 청나라는 신의 혁명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